안녕하세요. 자,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한 이슈가 나왔어요. 콩고공화국 박사가 에볼라 관련 그분 이제 오시는 것 같은데 우리 셀트리온에도 방문 예정에 있으시죠? 자, 그리고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하나 또 나온 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리제너론의 항체 치료제가 남아공 변이에 활성화됐다. 그런 또한 뉴스가 나왔었어요. 우리 레키노라주, 우리 셀트리온의 코로나 항체 치료제는 세계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미 증시가 급락을 했어요. 어젯밤에요. 간만에 오랜만에 변동폭이 매우 컸었습니다. 그 증시 그리고 그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전 세계 증시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 급락 이유와 또한 IMF에서 공매도 재개해야 된다 한국 이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참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 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고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어저께 또 미국 중앙은행장이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또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기사 한번 같이 보고 갈게요. 자, 에볼라 신약 개발 무엠베 박사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 온다. 이제 같이 내용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27일 인터뷰에서 자, 에볼라 바이러스를 공동 개발하고 에볼라 신약을 개발한 저명한 미생물학자다. 자, 그는 네이처의 올해 과학계를 빛낸 인물 10인에 선정된 데 이어 굉장히 유명한 저명한 분입니다. 자, 볼게요. 한국의 엄격하고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배워야 셀트리온 생산시설 방문. 자, 우리 이제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레키노라주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도 남아공 쪽에서도 전 세계에서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로 지금 뻗어나가는 그런 지금 준비물이 느낌이 오고 있죠? 자, 이 부분 보고 갈게요. K방역 훌륭 관련 제품 구매 원해. 자, 볼게요. 이들 업체의 콩고 민족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은 덕분에 한국 방역 모델을 도입하고 싶다. 자, 매우 인상 깊었다고 하고요. 자, 이 부분 좀 보고 갈게요. 셀트리온도 방문해서 치료제와 관련된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무엠베 박사는 이번 방문을 통해 코로나 관련 제품을 최소 약 5천만 달러, 550억 이상 구매할 예정이다. 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보다 일단 상징적인 부분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아프리카 쪽에서 전체적으로 나가는 부분이니까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신호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이 부분 이렇게 짧게 한번 보고 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하나만 더 언급하고 갈까요? 한국 업체들의 기술력이 놀랍다. 15분에서 20분 만에 코로나19 감염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했는데, 자, 일단 이분께서 일단 우리 셀트리온에 방문을 해서 뭐 여러 가지 우리 항체 치료제를 당연히 볼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진단 키트,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점점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리제네론 항체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가 영국발, 남아공발 변이에도 효과가 있었다.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죠? 자, 볼게요. 자, 리제네론이 영국발, 남아공발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중화항체, 이 부분 포함한 항체 치료제가 두 변종 모두에 유효하다. 자, 중요한 건 이제 분명히 변이에도 효과가 있다는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연구진 또한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진 또한 리제네론의 치료제가 변이 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출했다. 네, 이 보게 되면 릴리가 개발한 항체 치료제는 남아공화 변이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이 연구에는 나타났다고 해요. 하지만 이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리제네론 최고 책임자가 연구개발 책임자인 것 같아요. 최고 과학 책임자라고 하니까 데이터에 따르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중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사의 항체 치료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런 부분이 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레키노라주, 우리 세계 최고의 치료제인 자, 레키노라주 항체 치료제 이 부분 기우성 부회장님께서 언급했던 내용이 있죠. 다시 한번 보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달 정도 전에 나와서 기우성 부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우리 코로나 레키노라주가 변이 바이러스 중화작용 확인. 처음부터 변이를 염두에 두고 그 부분까지 연구했던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연구진들이 CTP5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중화작용하는 것을 확인했다. 변이가 있는 것은 두려운 것이지만 아직까지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에서 변이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과 협업해서 같이 테스트하고 있다.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자, 우리는 변이에도 충분한 경쟁력과 준비를 하고 처음 설계 때부터 그 부분이 준비돼서 또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 부분을 또한 확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과정에 있죠? 결국 이 부분은 이제 점점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임상 3상, 그리고 이제 치료제 승인이 나고 전 세계에서 긴급 승인이 나면서 데이터가 쌓여질 걸로 보입니다. 또한 그 중간중간 회사가 이제 수주 계약을 하고 또 데이터 발표를 하면서 우리가 회사 측에서도 아마 확인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하나금융그룹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바로 셀트리온. 우리 셀트리온에 대한 보고서가 요즘 종종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불확실성 증대로 조정받은 주가 반등은 과연 언제? 라는 제목을 지금 내셨어요.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노라주 임상 이상 결과 발표 이후, 자, 글로벌 임상 이상 결과를 1월 13일 날 발표하였다. 결과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기존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획득한 리제네론과 릴리사의 항체 치료 대비 비교 열이하지 않은 것으로는 분석된다. 비교 열이가 아니라 최고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의 주가는 3거래일 동안 무려 18%나 급락하였다. 임상 결과와는 상관없이 환자 수가 적고 그리고 시장 규모가 작은 국내에서의 조건부 허가보다는 미국 시장 진출 여부가 실적 개선에 중요한 이벤트이다. 맞죠? 한국은 상징적인 거죠. 자, 어쨌든 미국, 유럽이 정말 중요하겠죠. 그러나 아직 이 자료만으로는 실제 미국 FDA에 EUA 신청서 제출이 가능한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 진출 불확실성에 대한 실적으로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셀트리온의 주가는 쉽게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요. 무슨 미국 진출 지금 준비 다 되고 지금 신청 준비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주가 떨어진 게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불확실성입니까? 좀 답답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저와 의견이 많이 다르네요. 자, 그럼 또 볼게요. 2021년 고성장이 과연 가능할까? 고성장뿐만 아니라 2021년도 저는 셀트리온의 해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2020년 셀트리온 탑라인은 전년 대비 64% 증가한 1조 8,548억 원. 영업이익은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전년 대비 100% 증가한 7,580억 원을 시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고성장의 배경에는 2020년 미국 시장에서 트럭시마가 출시 1년 만에 처방학 기준으로 21% 점유하면서 고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미국 시장에서 작년과 같은 트럭시마 고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미 성장률은 꺾여 있으며 경쟁사인 화이자의 룩시엔스가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셀트리온은 그룹의 기대주 램시마 SC마저 매출 성장이 부진하다면 셀트리온 그룹의 탑라인 성장률을 20%를 달성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꾸 마음에 안 드네요. 그죠? 일단 다 읽고 말씀드릴게요. 코멘트를 제가 이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셀트리온 주가는 현재 코비드19 치료제 레케나라주의 미국 시장 진출 여부, 램시마 SC의 매출 확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참 주가는 당분간 박스권 안에 갇힐 수 있다. 고성장이 불가능하다면 사실 밸류에이션 논란도 있을 수 있다. 뭐라고요? 네, 그러나 바이오 시밀러라는 비즈니스의 특성상 매년 신규 제품 출시로 성장을 기대할 수는 있다. 셀트리온은 올해 유럽에 신규 출시되는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매년 수차적으로 신제품 출시를 예정하고 있는 바 단기간 내에 기대하는 이벤트에 미시즌으로 주가시 조정받을 시 저점 매수할 필요가 있다. 참 말이 참 뒤에는 뭔가 이렇게 약간 포장하면서 약간 뭔가 지금 내용물은 좀 그래요. 이 부분 제가 좀 해석을 좀 해볼까요? 자, 먼저 이거 보고 갈까요? 램시마 SC 매출이 성장이 부진할 거예요, 과연? 그리고 처음에 부진하더라도 이거를 우리가 달성하지 못할까요? 자, 이 부분 램시마 SC에 대해서 먼저 좀 보고 갈게요. 자, 램시마 SC 이거 기사 예전에 나왔던 자료인데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같이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볼게요. 자, 램시마 SC는 10조 원 가량의 신규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
전 세계 자가면역 질환 45조 규모에서 20%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략 10조 정도 될 수 있겠죠? 자, 서정진 회장도 램시마 SC 시장성에 자신감을 보여왔다. 램시마 SC는 의사가 기다리는 약이며 경쟁품이 없는 신약으로 10조 원 이상의 판매가 가능하다.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자신 있어 하냐? 램시마, 레미크에드는 SC 제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시장 창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한 기존 영역, 자, 엠브럴, 그 다음에 저기 휴미라, 여기에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는 시간이 지나면 면역 항체가 생깁니다. 그래서 약을 주기적으로 바뀌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간 SC 제형인 휴미라와 엠브럴과 교차 투여가 됐지만 여기에 램시마 SC가 다시 등장하여서 시장을 또한 침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45조 자가면역 시장에서 20%의 목표를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이 램시마 SC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죠? 팬데믹 상황이에요. 그러면 자가 주사 제형이 잠시만 제 펜으로 좀 쓸게요. 글씨가 너무 엉망이네요. 자,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이 레미케이드를 병원에 가서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레미케이드. 왜? 정맥 주사니까. 이거 전문의만 놓을 수 있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봉쇄를 당하고 지금 특히 유럽 같은 경우 미국도 마찬가지죠. 확진자가 정말 장난이 아니잖아요. 한국만 전 세계에서 한국만 거의 유일하게 확진자가 한국 입장에서는 많이 나오는 걸 수는 있겠지만 전 세계에 비하면 정말 발톱에 때도 안 나올 정도로 지금 방역이 잘 되고 있죠. 그런데 사실 방역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엄청난 통제를 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과 유럽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서 환자가 불안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언택, 그죠? 4차 산업을 왜 코로나가 땡긴다고 할까요?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SC 제형은 커질 수밖에 없고 환자나 의사가 모두 다 원할 수밖에 없는 시대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냥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매출이 안 나올까 그걸 불안해 하십니까? 그런 걸 불안해하는 게 더 저는 조금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회사가 바보라서 셀트리온 제약, 청주 공장 SC형 생산 시설을 준공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모든 거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 셀트리온 준비를 다 해놓고 있죠? 지금 이거 왜 생산시설 준공해놓고 돈 많이 들여가지고 나아갈 SC제형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회사가 바보라서 그럴까요? 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 레키노라 지금 10만 명분 이미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 셀트리온은 항상 준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이죠. 자신이. 레키노라 홈페이지도 만들어 놓고 지금 대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한국 승인은 거의 이제 100에 가까울 만큼 99.999999999 예,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승인 났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유럽으로 뻗어 나가면 되고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오고 있잖아요. 남아공에서도요. 그러니까 가는 부분인데 10만 명을 만들어 놓고 대기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뭘 지금 미국, 유럽 이 검증 이 부분에 대한 걸 두려워합니까? 이미 저희가 발표된 자료만 갖고도 세계 최고의 치료제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승인이 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외에서 판매가 나오고 매출이 나오고 데이터가 쌓이면 그 전에든 회사에서 언급이 조금 더 확실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살짝 그 하나금융투자 그 이제 연구원이신데 이분이 조금 좋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안 좋게 얘기할 때가 조금 더 많나? 하여튼 뭐 생각이 좀 다른 것도 있겠지만 오락가락 좀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 생각을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투자 메신저 TV와는 상당히 많은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분이 1월 14일 날 또 레포트를 하나 또 우리 셀트리온에 대해서 임상에 대한 결과를 자리고 이제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또 볼게요. 이 부분도 한번. 이 부분은 요 끝에만 좀 볼게요. 이 부분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보게 되면 레키노라주의 개발 의의와 한괴 이 제목부터 조금 신경에 좀 걸리지 않나요? 자, 이번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비드19 항체 치료제는 셀트리온 자체 개발한 신약이다. 기존 바이오시뮬러서라는 한계를 넘어 셀트리온의 신약 개발 역량이 충분히 있음을 이번 결과를 통해 발표를 통해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레케노라주로 인한 셀트리온의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한계가 존재한다. 자, 12월 29일 국내 식약처의 조건부허가 신청서를 제출 2월 허가 승인을 기대할 수 있으나 코로나
환자 수가 적고 시장 규모도 작은 국내에서 시판 실적이 이어질 것은 어렵게 보인다. 국내는 원가에 공급해요. 원가에. 원가. 자, 그리고 자 볼게요. 그리고 당연히 미국이나 유럽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임상 결과 효과가 좋았던 리제너르는 항체 치료제도 미국 병원에서 처방되는 비율은 20%에 불과 항체 치료제가 코로나19 치료제의 게임 체인저가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코비드19 치료제에 좀 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거? 장난하십니까? 참. 이거 지금 다시 한번 자료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미국 투약 가속과 투약률 39%로 확대. 1월 초 25%에서 높아진 겁니다. 예방 효과도 입증했고 임상석 감염을 최대 80% 감소했고 지금 리 제네론 측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변이에도 지금 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연초 25% 수준에 머물렀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투약률은 자, 보건염대기 투약 비율이에요. 지난 기준으로 39%가 된 것으로 추산된다. 자, 이렇다는 거죠. 보고서를 쓰실 때 이게 처음에 초반에 이게 쟁여있던 게 자, 여러 가지 지금 미국 병원에는 지금 중증 환자만 있었잖아요. 지금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 넘게 나오고 25만 명, 적게는 14만 명. 결국 14만 명에서 25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데 병원에 베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경증 환자들이랑 다 집에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루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 한 달? 250만 명이면 뭐 10일이면 다 끝날까요? 300만 명이면은 며칠일까요? 15일? 맞나요? 20만 명 기준으로 하게 되면 15일인가요? 네, 그렇나? 어쨌든 계산해보면 나오겠죠? 10일, 5일. 자, 어쨌든 20만 명 기준으로 하게 되면 15일. 그렇죠? 자, 이걸 바로 다 써버리게 되면 이게 답이 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항체 치료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너무나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레키노라죽, 셀트리온도 지금 CMO를 찾고 있잖아요. 공장을 지금 다 돌려도 한 개 공장은 풀로 가동을 시켜도 지금 답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바이넥스와 접촉을 하고 있고 이미 실제로 접촉뿐만 아니라 더 나갔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다른 회사들과 접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은 조금은 좀 더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좀 자신 있게 좀 조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 셀트리온 기존 항체 치료제 이상 효과 확인. 자, 우리 권기성 연구개발본부장님이 이렇게 언급을 하셨죠. 아마 이거를 지금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못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기우성 부회장님이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지만 좀 더 자신 있게,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세계 최고의 치료제인지 물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허나 우리는 그 부분을 자신 있어 하고 확신 있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회사 측에서 아마 조금 더 데이터가 쌓이면 아마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IMF에서 한국 공매도 재개 가능 이런 이슈가 나왔어요. 개미들 어쩌라고. 자, 볼게요. 공매도 순기능 인정해야 시장 균형은 규제와 인프라로 보강. 자, 이런 이슈가 나왔죠.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한국 증시 IMF 공매도 재개 가능한 시점. 한국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공매도 재개하는 것이 가능한 시점이다. 한국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고 경제 회복도 되고 있다. 공매 재개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본다. 자,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XS 소리입니까? 네? 지금 이 상태에서는 폐지를 하든가 아니면 완벽하게 제도 손질을 해놓고 들어가야죠.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 들어가면 아수라 발발타 됩니다. 그냥 개미들만 우리 개인들만 죽어나는 무덤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무런 보강 없이 결국 폐지 혹은 완벽한 제도와 수정 이 부분이 전제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IMF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자산가격 급락 위험 커져. 부양책이 투자자 과심 부추겨. 이 부분이 저는 어느 정도 일부는 동감을 하고 일부는 동감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IMF 국제통화기금이라고 하죠. 국제 인터내셔널 머니 마켓 펀드 국제통화기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IMF 97년 외환위기를 겪어서 자본시장이 다 열리게 됐죠. 그죠? 주식 채권 시장이 다 열리게 되면서
드디어 외자 자본이 다 들어오게 되면서 그때 헐값에 외국 자본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IMF. 여기서 미국이 최대 주주로 있어요. 그리고 선진국들이 다 돈을 걷어가지고 여기서 돈을 딱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IMF 통화 인출권이라는 게 있어요. SDR. 이거를 달러 이런 걸로 뭐 각국 통화로 바꾸게 되어 있거든요. SDR은 몇몇 달러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로 이제 무슨 이제 그 명분으로 만들었냐? 각국 정부가 돈을 좀 모아가지고 어떤 나라가 경제가 위험해지면 우리 돈을 좀 꺼주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던 게 명분입니다. 근데 그 진짜 이면에는 한 나라가 경제가 파산이 나면 말이에요. 파산이 나잖아요. 그러면 돈을 좀 빌려주자. 그 전에 돈을 빌려줘요. 아니면 그 후에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IMF가 아시죠? 우리가 한국이 어떻게 처절하게 당했는지 이때 돈을 빌려주고 엄청난 구조조정을 시키면서 정말 엄청나게 헐값에 그 나라의 경제력, 주인 노릇을 하면서 매입하죠. 네. 그냥 결국 헐값으로 돈을 그 정말 훌륭한 회사들 그리고 공기업들 뭐 여러 가지 등등 이거 헐값에 매입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구조조정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행사권을 강요한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보면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돈을 꺼준 다음에 그러고 나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결국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거죠. 돈을 꺼줬잖아요, 우리가. 우리 개인적으로 한번 약속해 볼게요. 내가 망했는데 사업을 하다 망했어. 근데 내가 너무 힘들 때 돈을 빌렸어. 어디? 사채에서. 근데 결국 나의 목줄을 잡는 거죠. 이게 바로 사실 물론 IMF가 순기능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허나 제가 봤을 때 정말 돈의 자본은 무서운 겁니다. 자, 이런 또 기능도 있고 IMF가 있고요. 미국, 유럽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전 세계가 미국, 유럽을 통해서 지배했고 이제 중국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IMF, 월드뱅크, ADB, 아시아개발은행, 그다음 월드뱅크, 김용촌재가 있었죠. ADB라 그래서 아시아개발은행, 일본 이쪽에서 쭉 돈 빌려주고 명분은 같아요. 뭐 신흥국, 뭐 선진국, 뭐 여러 가지 뭐 무역 거래할 때, 회사가 뭐 국가가 어려졌을 때 명분은 각각 다르지만 결국은 목적은 똑같습니다. 어려울 때 돈을 꺼주자. 그래서 그 나라를 도와주자. 근데 그 이면에는 이런 뜻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또 결국 중국도 대항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중국도 뭐? 자, CRA 그 다음에 AIIB 하나는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A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자 그리고 CRA 이 IMF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면적으로 돈 꺼주고 영향력을 행사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뻗쳐 나간다는 그런 거죠. 결국 달러를 가지고 달러 이전에 파운드였잖아요. 그죠? 자, 이 기축통화를 위한 전쟁이고요.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참고만 하면 되고 우리 길을 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보고 계시는 차트가 나스닥 차트예요, 나스닥. 근데 이거를 한번 주봉으로 한번 봐볼까요? 주봉으로 보고 월봉으로 볼게요. 보면 미국 증시가 정말 대단해요. 2008년도에 경제가 빠그러진 다음에 제로 금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4조 5천억 달러의 양적 완화를 했어요. 그리고 쭉 지금까지 2008년도, 9년도부터 지금까지 2021년도까지 계속 올라갔던 거예요. 월봉으로. 이때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 쫙 빠그러지고 그리고 다시 양적 완화 했잖아요. 그죠? 무제한 양적 완화. 한 번 더 크게 했죠. 이땐 더 컸어요. 규모가 훨씬 컸어요. 그래서 자, 보게 되면 멈추지 않고 월봉 기준으로 계속 달렸다. 정말 많이 달렸죠. 그리고 지금 보이시죠? 미국 증시가 여기서 한번 제대로 여기서 슈팅이 한번 나오잖아요. 쭉 슈팅 나오죠. 그럼 여기서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슈팅 나오면 반드시 변동성 나옵니다. 이거 진리예요.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이거를 어제 미국 증시가 굉장히 변동폭이 컸거든요. 이거 한번 일봉으로 볼게요. 자, 나스닥 1분 봉이에요. 보이시죠? 와, 올랐다가 급하게 떨어지면서 다시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여기서 올랐다가 다시 한번 쭉 그리고 다시 좀 살짝 반등하고 끝났어요. 자, 여러 가지 이해는 뭐 미중 무역 패권 전쟁도 있었고 중국에 대한 긴축 우려도 있었고 그리고 파월 미국 중앙은행에 대한 언급에 대한 시장의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그동안 유동성 장세에 의해서 자 이제 이유를 찾으면서 많이 올랐던 실적이 동반되지 않거나 실적이 안 좋았던 그리고
그런 종목들 이슈로 많이 물량이 나왔던 부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는데 이 중앙은행장의 발언도 있었어요. 요거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연준 제로금리 유지, 파월 회복까지 갈 길 먼다. 자, 연준 금리 동결했고요. 이 금리 동결한 건 당연한 부분이고요. 만장일치로 동결한 겁니다. 자, 그리고 보게 되면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양적 완화 이제 그리고 자산 매입 프로그램 하고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유지합니다. 월 1,200억 달러의 자산 매입 규모와 그 구성도 그대로 유지한다. 매월 800억 달러의 미국제와 400억 달러의 상당의 주택, MBS 등을 매입하고 있다. 이거 그대로 유지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근데 시장에서 당연히 알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시장은 근데 이거보다 훨씬 항상 더 기대를 하고 있다. 근데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서 당연히 변동성이 확대가 됐던 부분이에요. 자, 볼게요. 코로나19가 단기적으로 경제를 짓누르고 있으며 중기적으로 리스크를 내포했다는 구조를 이번에 뺐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을 확보하기까지 힘겨운 투쟁이 이어질 것. 공중보건위가 계속해서 경제활동과 고용 인플레이션을 압박하며 경제 전망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이 완전하게 회복하기는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한 코멘트나 해석을 좀 할게요. 자, 미국 중앙은행장이 지금 나와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만큼 미국 중앙은행에서 관심 많은 사람 많지 않잖아요.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우리가 미국 금리 그리고 FOMC 회의할 때마다 정말 관심이 많고 모든 이제 시장에 관심을 다 받죠. 전 세계의 경제 대통령 아닙니까? 달러를 통해서 자, 다 지배하고 있는 부분이죠, 유대인이. 자, 그러면 왜 이제 얘네들은 제로금리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양적 완화 프로그램 계속 사실 찔끔 한다고 하고 계속 줄여나가고 있다가 이 찔끔 하는 부분을 압도적으로 많이 하다가 이 자산 매입을 많이 하다가 많이 줄였어요. 요 줄인 부분만 갖고 계속 알파 유지하는 겁니다. 유지하는 상태인데 이거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제가 봤을 때는 립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 올라가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왜? 너무 급하게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언제는 꺾이게 돼 있어요. 꺾였을 때 이때 충격을 더 많이 줄 수가 있거든요. 왜? 실물 경제가 같이 반등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원래 유동성 정책이라는 게 금리를 낮추고 금리를 낮춰가지고 계속 돈을 빌려야 돼요. 이걸 신용창조란 말로 멋지게 포장하거든요. 빚을 내서 경제를 떠받치는 거죠. 그러면서 경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근데 금리를 내쳤는데도 이 신용창조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더 이상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다. 이걸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은 오히려 자산시장으로만 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투자 메신저가 말씀드리는 지금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자, 이 두 가지가 증시를 버티는 거예요. 왜? 이게 바로 유동성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동학개미운동회에서 계속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핵심은 부양책을 통해서 그 다음 경기가 살아나야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근데 경기가 회복되는 속도가 아무래도 좀 더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장은 결론은 지금 많이 올라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떨어지게 되면 바로 경제에 충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두려운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항상 말로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 충족되지가 않지만 이런 부분을 계속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중앙이 한다고 하고 해놨던 거를 사실 안 했어요. 마이너스 금리도 안 했고 YCC라고 해서 일드 커브 컨트롤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금리 채권 금리의 상단의 뚜껑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회사채 ETF 통해서 한다 그랬는데 정말 거의 유명무실했었어요. 찔끔하고 안 했습니다. 이거 질적 완화로 변신하는 거거든요. 양적에서 질적. 양은 미국 국가채, 국가, 정부, 미 정부 화이트하우스, 백악관까지 이제 보증이 되는 것을 안전할 수 있는데 이 질적으로 넘어간다는 거는 민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회사로요. 굉장히 달러가 우리 중앙은행이 타락한다는 겁니다. 달러를 그 달러의 종이 한 장이 점점점 파괴력이 약해질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은 오직 립 서비스만 하면서 시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중에 시장이 한번 울어버리면 그때 이 부분을 한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 진행되는 부분이 결코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증시에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파괴력을 줄 수 있다. 그런 거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언급을 드릴게요. 자, 이거 보고 갈게요. 미증시 하락 빌미 찾아 쏟아진 매물, 기업 실적 부진 및 투기성 거래에 중국 인민은행 긴축 우려까지 겹쳐서 하락, 일시적 현상 가능해서
가능성 커 반발 매수 때 유입될 수도.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결국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슈들로 인해서 지금 이런 변동성이 확대가 돼서 미국 증시가 변동성이 확대가 돼서 전 세계 증시에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1.7조 순매도하고 있어요. 지금 종일 하락세죠. 또 이 부분 보고 갈게요. 공매도 재개 IMF 발언 나오자 공매도 금지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돌파했습니다. 영원한 공매도를 청원합니다. 지금 증시를 봐주세요. 공매도가 없다고 증시에 문제가 있나요? 당연한 부분이죠. 자, 볼게요. 또 자본연구원 공매도 재개 영향 제한적 올해 자본시장 전망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해외 국가도 수익 하락 지속성 제한돼. 근데 이게 한국은 미국과 유럽과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선진국가고요. 그리고 무슨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여기서 공매도 제외하게 되면 그냥 아수라 발발타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동학개미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이제 스마트해지고 더 이상 호구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삼형제 이제 주가를 보면 셀트리온이 1.5% 상승하고 있고요. 헬스케어가 1.1% 하락, 제약이 2.2% 하락하고 있어요. 전반으로 지수는 1.63%대 코스피, 코스닥은 2.25%에서 하락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1조 3천억, 개인이 1조 7천억, 기관이 4천억 매도하고 있어요. 이 물량 다 개인이 받아내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오늘은 전체가 많은 파란불이에요. 셀트리온 상승하고 있고 지금 삼성, SK하이닉스 4.28%, 삼성전자 1.75%대 하락하고 있고요. 쭉 보면은 지금 거의 다 이제 파란불입니다. 그리고 뭐 2차 전지 섹터나 언택 섹터 보게 되면 네이버 하나 올라가고 있고 LG화학 나머지 이제 이슈에 의해서 올라가는 걸 빼놓고는 지금 다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한번 이제 오전 내내 장이 끝나기 전에 한번 쭉 한번 이슈에 대해서 한번 쫙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시황은요, 장 마감하고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한국 증시 중심으로요. 자, 이제 좀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되셨죠?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